네, 자 다음 주 주목해볼 글로벌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네, 오기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점검부터 들어볼까요? 이번 주도 내내 국채금리 상승에 출렁거린 한 주였습니다. 시장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네. 주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으로 주식시장을 매일매일 전략을 이제 막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참 괴로웠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하루 단위로 시장의 컬러가 계속 바뀌는 그런 모습 좀 보였고, S&P 500의 변동성 자체는 거의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실제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변동성은 조금 더 많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로 많이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 그리고 연준 발표에 따라서 널뛰기를 보이다가 주간 단위로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러한 널뛰기 장세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 채권 금리의 상승세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채권물 미국 10년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1.75%를 상회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고, 과거 6개월 동안 비교하면 한 10년물 금리 자체는 80bp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단순 듀레이션식으로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추정을 해보면 미국 10년채 국채들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약 6에서 7% 가까운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권 투자에서도 좀 상당히 손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채권 시장의 이런 매도세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저께 파월 의장의 FOMC 회의가 끝난 직후 이제 인터뷰에서 완전 고용을 좀 달성을 하겠지만 그래도 2023년까지 계속해서 금리에 대해서 좀 올리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또 어감이 안 맞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이 네. 부분도 시장에 채권의 매도세에 좀 영향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주식시장을 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포모였어요. 이제 뭔가 나만 대세에 동참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신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진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채권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약간 누려왔었던 채권 슈퍼사이클, 결국 채권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내려오는 그런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되어 간다는 그런 대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마이너스로 전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채권 일드가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보면, 최근 이제 미국 경제 자체가 가파르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기대하는 게 발생 가능한 금리 인상 시나리오 혹은 인플레이션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들이 불안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채권 투자자들은 지금 내가 채권을 파기지 않으면 더 많은 손실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포모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주간 채권을 매도해왔던 상황인 것 같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의 점도표도 사실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거 자체가 미국의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단기간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2023년은 너무 먼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립서비스에 가까운 게 아니냐라는 연준에 대한 믿음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최근에 이제 브라질, 터키 금리 인상 실시했고, 노르웨이도 인상시킨다는 얘기도 나오고, 중국 같은 경우도 2주 전에 부동산 이제 과열을 잡겠다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 자체가 글로벌 중앙은행들 간의 탈정책 공조화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걸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계속 올릴 때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언제까지 제로 금리에 머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압박이 사실 존재를 하는 시장의 해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라질, 터키도 금리를 올렸고 중국도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면 앞으로 더욱더 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채권 금리 상승세 앞으로 좀 얼마나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네, 네. 많은 글로벌 은행들에서 올해 말까지 미국 10년채 채권 금리 전망을 약 2% 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0년물 금리가 1.7%니까 한 30bp 정도 추가 상승의 폭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속도죠. 속도. 지금 보시는 좀 전에 이제 보셨던 거는 과거 10년 동안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추이를 나타낸 표를 보여드렸었는데 표를 보면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 10년 동안 지금처럼 채권 금리가 빠르게 단기간에 상승했던 적은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 보이는 그 역포모를 반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현재 이제 가파른 채권 상승세가 결과적으로 채권 금리를 상당히 위로 올려놨다.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10년물, 30년물 미국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속도는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채권 금리 상승이 좀 진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불안감에 대한 주요 팩터 중에 하나인 유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제 주로 자산 배분 펀드들이 분기 말에 그 리밸런싱을 할 때 가격이 낮아진 채권을 매수하는 리밸런싱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상당수 글로벌 연금 자산들 같은 경우는 비싼 자산군을 매도하고 저렴한 자산군을 다시 매수하는 형태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데, 이런 트레이딩이 발생하면 채권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유가 흐름 그리고 채권 투자 수요 흐름을 한번 주요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함께 세워주실까요? 네, 네. 지금 저는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회복세에서 가장 이제 그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 산업 생산 그리고 경기 개선에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게 국내 경기, 국내 기업들의 이익 증가라고 볼 수 있는데,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반도체 업사이클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에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페드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면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은 다 나왔다라고 상황을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고, 현재부터는 그럼 이제부터 경제 재개에 따른 실적들을 반영하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최근에 이제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국내 투자 비중을 상향 조절했다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요. 마무리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볼 때 결국은 금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리오프닝 테마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2020년 시장, 주식시장을 이끌어왔던 것과는 다른 동력으로 2021년에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특정 전략에 너무 쏠려 있지 않는가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의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에도 투자 매력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또 점검을 해보자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